2026년 KBO에 아시아 쿼터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잖아요. 10개 구단이 각각 한 명씩 아시아 출신 선수를 추가로 데려올 수 있게 된 건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9개 구단이 전부 투수를 뽑았습니다. 딱 한 개 구단만 야수를 골랐어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그리고 그 야수가 지금 데뷔 후 12경기 연속 안타를 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9개 구단의 스카우트, 프런트, 감독이 전부 투수를 선택했는데 기아만 다른 길을 간 거잖아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는 김도영이라는 유격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2025 시즌 햄스트링 부상을 3번이나 당했고 언제든 MLB로 포스팅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기아 입장에서는 유격수 대안이 절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15만 달러, 한화 2.2억에 호주 출신 내야수 제리드 데일을 데려왔습니다. 단순히 자리를 채우려는 영입이었을까요? 데일의 현재 성적을 보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율 3할 3푼 3리, OPS 0.833. 10개 구단 아시아 쿼터 중 유일한 야수가 외국인 타자 역대 최장 타이 기록을 세우고 있거든요. 오늘은 기아의 이 선택이 왜 가능했고 데일의 데이터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 KBO에 새로운 제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시아 쿼터. 이름은 좀 생소하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각 구단이 보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는 3명이었는데 여기에 1명을 더 데려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아시아 야구연맹, 그러니까 BFA 소속국이나 호주 국적 선수여야 하고 직전 시즌 또는 해당 시즌에 아시아 리그에서 뛴 선수여야 합니다. 총액 상한은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엔트리도 28명에서 29명으로 한 자리 늘어났고요. 자, 그러면 구단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만 달러라는 한도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은 뭘까요? 10개 구단의 답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9개 구단이 전부 투수를 골랐어요. 그것도 10명 중 7명이 일본 리그 출신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20만 달러 안에서 KBO 수준의 타선에 즉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타자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반면 투수는 얘기가 다릅니다. 일본 2군이나 독립리그에서 140km 중후반 패스트볼에 변화구 하나만 제대로 던지는 투수를 데려오면 불펜 한 자리를 충분히 메울 수 있거든요. 로테이션이 아니더라도 중간 개투 한 장이 추가되는 것만으로 시즌 운영의 폭이 넓어집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투수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인 거죠. 9개 구단의 선택이 튀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제도의 설계 자체가 투수 쪽으로 기울어진 판이에요. 20만 달러라는 상한선, 아시아 리그 경력 조건, 그리고 엔트리 한 자리 추가.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대부분의 구단이 투수를 고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아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기아에는 김도영이라는 변수가 있었거든요. 기아에는 김도영이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2024 한국 시리즈 우승의 핵심이었던 김도영. 그런데 2025 시즌 햄스트링 부상이 3번이나 터졌습니다. 결과는 연봉 50% 삭감, 5억에서 2.5억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아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도영이 풀타임 4년을 채우면 2028, 2029 오프 시즌에 MLB 포스팅이 가능해집니다. 부상이 반복되면 올해도 풀로 뛸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건강하게 뛰면 뛰는 대로 메이저리그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기아에는 유격수 공백이 생깁니다. 2026 시즌 기아의 상황을 보면 이게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4월 12일 기준 5승 7패 7위, 팀 타율 2할 6푼 1리, 팀 평균 자책점 5.43. 2024 우승팀이 2025 부진에 이어 2026 명예회복 시즌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아는 아시아 쿼터라는 새 제도를 다르게 읽었습니다. 9개 구단이 투수를 골랐던 건 20만 달러 상한 안에서 타자보다 투수가 가성비가 높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틀린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아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투수가 아니라 유격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선수가 제리드 데일입니다. 2000년생 호주 출신 유격수, 아버지 필립 데일은 신시내티 레즈 조직 선수 출신이고 2004 아테네 올림픽 호주 야구 국가대표 코치로 은메달을 따낸 야구 집안 출신입니다. 데일 본인은 2018년부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마이너에서 뛰었는데 2024년 8월 4일 방출됩니다. 그 뒤 일본으로 건너가 오릭스 버팔로즈 마이너에서 타율 2할 9푼 7리, 출루율 3할 5푼 7리를 기록했고 호주 야구리그에서는 3할 8푼 1리, 출루율 4할 2푼 8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026 WBC에 호주 대표로도 출전했습니다.
기아는 이 선수를 15만 달러, 한화 약 2.2억에 데려왔습니다. 계약금 4만, 연봉 7만, 옵션 4만 달러. 80억짜리 유격수 김도영의 대체자를 찾은 게 아닙니다. 단순히 자리를 채우려는 영입이 아니라 김도영 이후를 대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월 29일 SSG전 데일의 KBO 데뷔 무대였습니다. 사실 개막전에는 컨디션 문제로 출전하지 못했어요. 시즌 두 번째 경기에서야 처음 그라운드를 밟았죠. 그리고 그날 안타를 쳤습니다. 다음 날도 안타, 그 다음 날도 안타, 그 다음 날도요. 데뷔 첫날부터 단 한 번도 안타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12경기 연속입니다. 4월 12일 한화전 상대 선발 제쿠싱을 상대로 1회에 우전 안타를 때려내면서 12경기째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 KBO 역사에서 외국인 타자가 데뷔 직후 연속 경기 안타를 이만큼 이어간 경우는 23년간 딱 2명뿐이었습니다. 2003년 롯데의 페레즈, 2015년 LG의 히메네스. 이 두 선수가 세운 12경기 연속 안타 기록에 데일이 타이를 이룬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아 구단 역대 기록으로 봐도 이건 26년 만의 일입니다. 종전 기록은 2000년 해태 타이거즈 시절 타바레스가 세운 거였어요.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아 유니폼을 입은 그 어떤 외국인도 넘지 못한 벽을 데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좀 더 뜯어볼까요? 42타수 14안타, 타율 0.333, 출루율 0.404에 장타율 0.429, OPS 0.833입니다. 오볼렛의 4타점, 7득점. 단순히 안타만 치는 게 아니라 출루하고 득점으로 연결되는 타격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교 대상으로 히메네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메네스는 2015년 LG의 총액 35만 달러로 입단해서 70경기 동안 3할대 타율에 11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성공적인 외국인 타자였죠. 데일은 15만 달러입니다. 히메네스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히메네스와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KBO 역대 외국인 성공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타이론 우즈, 에릭 테임즈, 멜 로하스 주니어. 이 선수들은 전부 고액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2.2억짜리 아시아 쿼터 야수가 이런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범호 감독이 데일의 더블 플레이 상황 판단력을 보고 스마트하다고 평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방망이만 휘두르는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범호 감독이 이 상황에서 한 가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한화전, 데일이 1루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했습니다. 경기 후 이범호 감독은 바로 금지 지시를 내렸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독 본인의 말을 빌리면 데일이 없는 게 팀한테 더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12경기 연속 안타를 치고 있는 선수가 슬라이딩 한 번에 손가락이라도 다치면 지금 기아 타선에서 그 빈자리를 메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뜻이죠. 솔직하게 약점도 짚어야 합니다. 데일은 파워 타자가 아닙니다. 마이너리그 통산 홈런이 14개예요. 그리고 상위 레벨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AA에서 타율 171, AA에서도 244에 그쳤어요. 파드리스 조직에서 방출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KBO에서 333을 치고 있지만 이건 12경기라는 소표본입니다. 마이너 커리어 하이가 싱글-A 102경기에서 기록한 269였다는 걸 생각하면 현재 성적을 그대로 시즌 끝까지 투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데일에게는 타율 외에 무기가 있습니다. 2021년 싱글-A에서 31도루를 기록한 주루 능력, ABL에서 382를 찍은 컨택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유격수라는 포지션 자체의 희소가치입니다. KBO에서 외국인 유격수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아직 적응 과정이라고 말한 건 뒤집어 보면 지금 성적이 천장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12경기 연속 안타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데일이 증명한 건 개인 성적이 아니라 기아라는 구단이 제도를 읽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아가 이 제도에서 찾은 답은 다른 구단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아시아 쿼터가 도입됐을 때 9개 구단은 같은 답을 냈습니다. 투수.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아는 다른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김도영이라는 80억짜리 유격수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15만 달러로 미래를 대비할 카드를 찾은 거예요. 그 카드가 데뷔 첫 경기부터 12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23년 만에 외국인 타자 최장 타이 기록, 26년 만에 기아 구단 역대 최다 기록, 타율 333, OPS 833. 이 숫자들이 시즌 끝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소표본이라는 한계도 분명히 있고 파워 부족이라는 약점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데일의 연속 안타 행진이 계속되든 끊기든 기아의 선택은 이미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가 됐습니다.
아시아 쿼터는 단순히 선수 한 명을 더 데려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구단이 자기 팀의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하고 제도의 틈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아 쿼터, 투수가 정답이었을까요? 야수가 정답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야구 데이터 연구소였습니다.